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의 최예린입니다. ECB 정책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낮아져 있는 상황 속에 프로그램 매물 압박이 컸습니다. 5천억 가까이 매물이 쏟아지면서 코스피는 1870선까지 주저앉았는데요. 하루 만에 코스피가 30포인트 넘게 내린 날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안타깝게 장중에 반락하면서 형님과 길을 같이 했는데요. 자, 프로그램 차익 잔고는 완전히 소화되지 않는 상황. ECB 통화정책회의는 점점 다가옵니다. 대형주도 그렇다고 중형주도 수익이 완전히 난다고 보장하는 분은 아무도 없는데요. 내일장 위한 전략, 내일장 위한 종목 저희가 미리 챙겨봤습니다. 주식쇼 스트라이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요. 전문가들의 시장 분석 들으실 수가 있고요. 전문가끼리 실전 중심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 을 펼치게 됩니다. 바로 이 코너에서 왕이 이제 탄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강의 형식을 빌어 보다 깊이 있게 듣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또한 내일장면 공략 종목 홈런주가 2부에서 공개됩니다. 이어지는 2부까지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함께 오늘 1부를 꾸려주실 두 분의 멘토님 만나볼까요? 이성대 전문가님 그리고 박준남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이성대 박준남 전문가님 어떤 분이실까요? 프로필 소개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추세의 시작점만을 공략한다. 성장주, 실적주 중심의 중소형주 모멘텀 매매. 분산 투자로 위험을 최소화한다. 성공 투자의 안전 길잡이. 이성대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합니다. 중대형주 추세 파동을 통한 스윙과 운용 전략. 거시 미시경제 변곡점을 통한 리스크 관리. 실적과 성장을 모두 겸비한 주도주 커브타기 운용 전략을 구사한다. 주식 천왕의 상위 1% 투자 전략 지금 공개합니다. 네, 주춤 그래도 잘 버틴다 싶었던 코스피가 오늘 확실하게 아래쪽을 그렸습니다. 왜 빠졌는지 이유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자, 미국 제조업 지표가 부진해서 일단 시장이 약세 출발했었고 1900은 깬 상태에서 이제 시가를 만들었었잖아요. 문제는 낙폭이 더 깊어져서 끝끝내 밑꼬리 하나 달지 못하고 끝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가 겹친 것 같습니다.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최근 뭐 유럽 시장의 이제 재정 우려에다가 이제 경기 침체까지 될 거라는 그런 경제 지표들이 이제 속속 나오면서 그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내용은 그런데 글로벌 시장 그렇게 크게 밀리지는 않았는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이제 선물 매도,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이어지면서 그 부분이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쪽에 이제 실적이 좀 안 좋았던 부분, 안 좋았던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안 좋아질 거라는 전망에 대한 그런 부분이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좀 지수를 크게 하락하는 그런 원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게요. 뭐 프로그램적으로 이제 수급도 안 좋고 글로벌리 경제 지표도 안 좋은 데다가 오늘 또 전차까지 힘이 없었었죠. 자, 박준남 전문가님께도 오늘장 정리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단기 저점 확인이 안 됐고 이렇게 저점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저점은 좋아하죠. 바닥을 안 좋아. 예. 바닥이요. 예. 예. 단기 바닥은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예. 제가 어찌 바닥을 논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오늘장 정리해드려야 되죠? 네. 예. 오늘 보니까 지금 굉장히 낮게 앉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좀 허리를 펴고 좀 올라와야죠. 너무 높이 올라가니까 의자를 낮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수익률이 높으니까 좀 낮게 해놓은 것 같아요. 예. 오늘장 정리. 예. 오늘 기관 매도세가 좀 강화가 됐었죠. 근데 어디서 나왔냐? 그게 문제인데 오늘 국가 지자체 하면 연기금을 제외한 공사라든가 네. 그 뭐 정부기관 지자체나 지방단체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증권사에서 많이 나왔고 오늘 선물이 한 그 액수로는 한 1조 정도 나오고 계약으로는 한 8천 개 정도 계약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외국인에서 네. 또 기관에서 받았는데 이게 다음 주에 그 지수나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미리 좀 선반영되는 게 아닌가 그러기 싶습니다. 근데 지금 외인 한 7, 8조 정도 담아가지고 근래 한 3, 4번 크게 매도세는 없었지만 지금 조금만 매수를 안 해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지수가 무슨 외국인이 팔아가지고 지금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선물 쪽에서도 많이 좀 매물이 출회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기관도 이제 같이 한꺼번에 좀 매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코스피에서. 이런 부분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면 지금 저도 1920포인트나 10포인트 정도는 어느 정도 지지를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보니까 그 특별한 모멘텀도 없고 특별한 악재나 그 뭐 특별한 호재도 없으니까 살짝만 터치를 해보니까 누가 이렇게 매수세가 실종되어 보니까 이렇게 그냥 무너져 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그 운수 업종이나 코스피 지수들이 상당히 많이 빠졌더라고, 운수 장비 네. 쪽이. 그런 부분들 보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여러분들 꺾였다.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일봉에서 21선 밑에 좀 내려와 있으면 단기적으로 그 대형 지수 관련 하시는 분들은 리스크 관리하시고, 지금 중기 추세는 아직 그 살아는 있어요. 중기 추세는 주봉으로 말씀드리는데 21선의 터치가 1850에서 70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지하면 다시 중기 추세도 21선 이하에서 방향을 틀면서 올라가면 네. 다시 바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유독이 오늘 보니까 LG전자, LG 디스플레이, LG 패밀리 주들이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하반기 그 실적에 대한 이제 상승세를 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간에 그 수급이 그쪽으로 좀 단기적으로 많이 몰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LG전자도 얼마 보니까 뭐 100만 주가 들어와 있었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면은 여러분 그 이런 것 같아요. 지수를 꼭 맞춘다고 해서 저도 보면 지수를 맞춘다고 해서 수익이 많이 나는 게 아니고 네. 지수를 또 못 맞춘다고 해서 수익이 적게 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런 네. 장세는 좀 종목별 개별 장세다, 요즘 많이 그런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그런 부분에서 종목을 좀 잘 추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내일장 전망도 맞추실 수 있죠? 네, 종목도 잘 말씀해 주시고. 예, 대답을 안 하시는데 자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분으로부터 오늘장 정리, 뭐 LG그룹주의 어떤 상대적인 강세 얘기까지 어느 정도 특징을 좀 뽑아냈는데요. 내일 어떻게 될 건가? 사실 이 자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1870 바로 아래쪽에 61선이 다을랑말랑한 상황이거든요. 자, 내일장 코스피 기준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이성대 전문가님. 네, 내일장은 상승입니다. 네. 예, 상승으로. 자, 이유는 잠시 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준남 전문가님은 내일장? 네, 저도 상승입니다. 예, 좋습니다. 사실 기억해보면 이번 주 내내 이제 두 분의 멘토님들이 다 상승입니다, 상승입니다를 번갈아 하셨었는데, 예, 오늘 이제 제대로 내려왔습니다. 내일장은 정말 상승이었으면 합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하락 추세를 조금 멈추는, 왜 상승이라고 보세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우리나라 시장의 이제 위치상 글로벌 시장이 하향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같이 하향한 거는 아니 우리만 먼저 지수가 많이 빠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최근 보면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고 상대적으로 조정을 받더라도 덜 이렇게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 시장은 상당히 좀 과하게 반응된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내일은 단기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크게 빠지지 않으면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프로그램 매물이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다음 주 이제 선물 옵션 만기를 전에 미리 이렇게 소화가 되는 건 오히려 좀 더 저는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일단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투자 심리도가 오늘까지 이제 30인데요. 즉 열흘 동안에 3일 정도 올랐는데 내일까지 밀리게 되면 투자 심리도가 20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낮은 투자 심리도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또 내일은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좀 높다. 그리고 이제 낙폭과대에 대한 이제 대형주들 최근에 이제 미리 많이 밀렸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크게 밀리기보다는 오히려 내일은 그래도 좀 바닥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프로그램 차익장도 소화되는 것도 좋고 단기적으로 과매도 됐기 때문에 내일은 오를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박준남 전문가님도 내일 역시 오를 것이다 점쳐 주셨는데 이제 희망적인 얘기 좀 들어볼까요? 어려운 질문을 하시니까. 예, 아니 그래도 뭐 상승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이유. 예. 미국 그 달러가 좀 제조업 지표 부진 때문에 네. 3개월 정도 계속 안 좋게 나왔었죠. 그것 때문에 유럽도 좀 안 좋게 나왔었고, 오늘 우리 장이 좀 강하게 반응을 했었죠. 그 주체는 기관에서 증권사 쪽하고 그 아까 국가지자체 네. 그쪽이었었죠. 연기금은 판 건 없었고요. 제가 늘상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앞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음 주에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요즘 추세가 그러더라고요. 보면 제가 그 선물 옵션 만기를 앞뒤 전후를 1-2주를 많이 봅니다. 저도.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꼭 선물 그 지수 만기 이전에 모든 액션들이 많이 이렇게 선반영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좀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좀 이제 하반 경직을 보이면서 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앞전에도 요즘 또 이런 증상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 8천 계약 정도면 이게 가끔씩 몇 달에 한 번씩 지금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선물에서 막 1조 계약 뭐 한 번씩 몇 달에 한 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보면 이게 보면 왜 이런 증상이 발생을 하는가 여러분들 보면 당연히 그만큼 파생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서 아마 이게 힘겨루기 싸움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요즘은 주식 투자도 많이 하지만 파생 투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파생은 현물을 움직이기 위해서 옆에서 같이 조절하는 수단이라고만 봐야죠. 파생을 가지고 현물을 정확히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체킹을 하면서 어쩌면 미리 선반영을 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래 없이 좀 장대 음봉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일봉으로. 그래서 내일 정도 보면은 뭐 꼬리 닿으면서 십자가나 아니면 좀 더 뭐 떨어지다가도 반등하면서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시반기 전까지는 역시 좀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근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저도 보면 오늘 그 매도세나 무슨 특별한 뭐 악재가 있어가지고 빠진 게 아니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미국 지표가 빠진다는데 우리 지수는 뭐 거의 2포인트, 뭐 30 몇 포인트 정도 네. 빠졌었는데 이 부분은 그만큼 우리나라 체력이 코스피 지수 체력이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그 다른 나라 이제 유럽으로 말하면 우리가 프랑스가 똑같아요. 프랑스가 급등락이 제일 심해요, 유럽에서요. 네. 예. 근데 그 나라의 국민성과 또 그게 많이 결부가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아시아에서도 아마 우리나라가 계속 심하게 많이 움직이잖아요.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다고 하지만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원래 좀 국민성이나 그런 또 시가총액이 가볍기 때문에 외인이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급등락이 많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내일 상황을 보면서 저가 매수를 한번 시도해보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두 분 다 조금은 희망적으로 내일장 상승을 점치셨는데 만약에 22 통화정책회의에서 정말 기대하는 바 이상 혹은 기대 수준 정도만 나온다면 오늘 조금 과매도됐던 거는 커버가 바로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내일 22 통화정책 회의를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뭐 미리 밀렸으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은 뭐 이 통화정책 회의에서 별 내용이 안 나오더라도 시장은 미리 밀렸으니까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좋은 내용이 나오게 되면 또 급반등 나올 수 있는 거니까 통화정책 회의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 무슨 회의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대부분 다 좀 좋은 내용이 결과적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국채매입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어느 정도 좀 그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장이 많이 빠졌으니까 오늘 상당히 좀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미리 반영이 됐으니까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도 그와 연관되는 지수 관련 대형주도 이제 꼭 좀 쥐고 있으면 되겠네요. 네, 뭐 지금 뭐 상당히 좀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될 시점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과연 내일장 정말 오를 수 있을지 기대를 한번 걸어보면서 계속해서 두 분의 관심 종목, 포트폴리오 얘기 들어보겠습니다.